여러분, 노창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이나 오전에 유튜브에도 우리 회사만의 어떤 PR과 LR을 했을 때 어떤 장점, 대형 빌딩 임대차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영업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두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질문할 정도면은 그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딱 하나의 건물, 하나의 동네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정도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내가 메이트 플러스 중개법인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저희 메이트 플러스 중개법인의 본사인 제인스타메이트의 임대 안내문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저희 본사인 제인스타메이트가 자산관리 PM을 하고 있거나 임대 대행을 하고 있는 건물들인데 뭐 대다수는 PM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PM 건물에 공실이 있을 때 PM 차원에서 임대차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TR이나 LR이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자, 보면 강남역에 있는 대륙서초 타워입니다. 대륙서초 타워의 이 임대 안내문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10층, 17층에 각각 임대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제일 큰 거 기준층 기준으로 봤을 때 전용 면적 209평짜리가 있습니다. 대륙서초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륙서초의 한 층의 기준층이 348평, 전용 면적이 약 210평인데 그 210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본 사람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 많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물건, 두 개밖에 없는 물건이라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26, 7살 때 처음으로 전속 맡았던 테란노의 그 조그만 건물,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주 작은 건물이라 그 건물에 전체도 아니고 한 층을 전속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 이 손에 보면 이 두 번째 손가락에 아직도 지문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건물을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에 박스 테이프로 가로수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전단지 붙이고 다니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는 내 건물을 빨리 채우겠다 그 욕심이 더 강했거든요. 본사가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전속하고 있고 또 젠스타메이트의 임대 공간 말고도 이 업계에는 PM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대형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임대 안내문을 전부 다 숙지를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 중에 경력이 짧거나 하다못해 이제 신입이라 하더라도 신입이면 내가 뭐 기간이 몇 년 지나야만 전문가가 되느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세 달 정도만으로도 내가 정한 특정 지역의 특정 건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대륙서초 건물 하나를 3개월을 파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건물에 들어갈 임차인을 유치를 못할 정도로 교육이 안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 중개사분이 50명이 넘게 있지만 그분들에게 대형 건물을 해라, 작은 건물만 하지 마라,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해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중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고객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는 강요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형 건물을 하고 이쪽에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사에서도 스카웃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왜냐,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한두 달만이라도 맛배기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만들어주자. 교육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빨리 할 수 있게 알려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인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한 달도 안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지가 공부 안 한 거 생각은 안 하고 일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욕만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쉽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쉽게 느끼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공실들 중에 대lum서초 공실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평당 110만 원이고 임대료가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4만 원. 자, 지도로 가서 보겠습니다. 건물 외형은 이렇게 멋지게 생겼죠. 약간 클래식하고 건물이 그렇게 아주 새 건물은 아닌데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대lum서초가 있죠.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임대차를 하시겠다, 아니면 기존 중개사분 중에서도, 아니면 타사의 중개사분 중에서도 내가 너무 꼬마 빌딩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 건물 한번 해보고 싶다, 대형 건물에 임대차를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단 대lum서초 하나만을 제가 딱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대lum서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강남역이죠. 원래 파밍을 제대로 하려면 이 강남대로를 전부 다 제대로 파밍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예로 든 대lum서초 빌딩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물과 동급 건물들 20개 정도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다 보면 꽤 있겠죠. 이건 4억으로 쓰고 있으니까 얘는 아니지만, 여기 강남에 있는 역삼대룡도 있고 파인타워 주변에 건물들이, 동급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급 건물 20개 정도를 조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임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물이 평당 11만 원의 임대료를 보이고 있으면 주변 건물들은 평당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가, 내 건물의 공실률이 몇 퍼센트인데 다른 건물의 공실률이 몇 퍼센트인가, 내 건물보다 다른 건물의 공실률이 낮다고 생각하면 내 건물만 특별하게 높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쟁 건물이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가격과 공실률을 갖고 있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그럼 그 와중에 보통 임대차를 하려면 저희가 다 스태킹 플랜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제 성격 같아서는 스태킹 플랜은 강남대로를 영업할 사람이면 강남대로 신사역부터 양재까지 전부 다 스태킹 플랜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몇 달이 안 걸려요. 근데 그 몇 달조차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짧게 설명드리면, 건물 하나를 찍고 그 찍은 건물의 20배수 정도, 20개 정도 되는 건물에 스태킹 플랜을 만듭니다. 동급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다 20층 정도 되는 만평짜리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차인이 한 건물마다 아무리 적어도 한 층 단위로 20명, 왜냐면 한 층을 나눠 쓰는 임차인도 있겠지만 두세 개 층 쓰는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한 건물마다 임차인이 20개라고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배수 20 곱하기 20 400이죠. 내가 관리하는 임차인을 400개 회사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쉽게 얘기했을 때 한 4, 500개, 그러면 4, 500개의 임차인들을 찾아가서 대lum서초에 이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보다 훨씬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층이 분리돼서 여러 개 층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훨씬 비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상 큰 차이가 없다든지,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대비해 가지고 단점을 갖고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파악해내고 그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기간은 언젠지, 월 지출이 어떤지, 그 해당 회사가 어떤 업종인데 그 업종으로서 지금 2025년에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이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심지어는 이사했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단순 중개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빌딩 있어요, 이런 걸로는 대형 건물의 임대차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중개업이 아니라 제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시고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몇 개를 발굴해 낸다고 했을 때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 이사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서 이사를 성사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물어보고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인바운드고 적극적 마인드의 아웃바운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입이 입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 그 건물의 20배수에 해당되는 400명의 임차인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 그 임차인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에 교육받은 스크립트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약속이 잡히면 찾아가가지고 제안하고, 제안이 먹힐 상황이면 2차, 3차, 4차 제안을 해서 결국 계약을 성사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단면인데, 이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대상이 1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서 400개의 관리 대상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10개면 4,000개의 임차인이잖아요. 그 4,000개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겠고, 그 이후에도 팔로우업을 계속하면서 코칭을 해나가면서 점점 규모가 큰 건물과 규모가 큰 임차인을 접촉할 수 있도록 저는 코칭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딱 말씀드린, 더 얘기하면 뭐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쨌거나 메이트플러스 중개에 지원하셔가지고 영업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지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DM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선배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선배가 제 연락처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건물 임대차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 일만 28년 했는데 사무실 임대차 하시는 분 중에 제 이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연락처 모른다는 분은 동네에서 조그만 건물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문의를 하시면 8월 9월 초까지 대상자를 스카웃해서 팀을 꾸려서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대형 빌딩과 관련돼 가지고 큰 한 획을 긋는 큰 계약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밤 늦었는데 마칠게요.